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할 때 온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네, 오늘 또 아침 통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8번부터죠. 네, 1018번.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 그랬어요. 법률안 거부권이랑 비교하라고 했죠.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 1019번. 입법 절차 문제인데요. 기억. 의결 종족수, 의결 종족수는 제적 과반수 출석에 이제 출석 과반수 찬성 유하죠. 그래서 제적이 300명이면 출석이 280명인 경우, 과반수는 반을 넘는 수라고 있어요. 초과한수 140명이면 안 되고 141명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출석이 280명이면. 니은번.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2 요구할 수 있는지, 수정해서도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이제 거부권 행사해도 안 된다. 자, 이렇게 일부를 하거나 수정하게 되면은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했죠. 자, 디귿번. 자, 국회 폐회 중에도 대통령이 제2 요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제2 요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임기 만료로 폐회 중인 경우에 이제 견해 대립이 있다고 했고요. 자, 리을번. 회기 계속의 원칙이 임기 만료로 새로 구성된 국회에도 적용되는지. 자, 회기 계속의 원칙은 임기 만료로 이제 새로 구성된 국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헌법이. 자, 미음법. 환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적 과반수 출석이요 3분의 2 찬성을 요한다. 자, 1020번. 자, 본회의 위임 없이 이제 의장이 법률안 정리한 게 입법 절차 위반이냐? 자, 단순히 이게 오타 수정한 거라고 그랬죠. 오타 수정하고 체계 정리한 건 입법 절차 위반이 아니다. 자, 실질적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자, 1021번. 자, 대통령이 법률안 제2요구는 이송 받은 후 15일 이내에 폐회 중에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임기 만료 폐회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있다고 했죠. 자, 1022번. 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이제 제2 요구할 수 없다고 이제 했고요. 자, 1023번. 자, 제2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안의 공포권. 자, 공포권은 이제 1차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5일 이내 해야 되고요. 대통령이 이게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의장이 하게 된다. 자, 1024번. 자, 의장의 직권 산정 권한이죠. 자, 직권 산정 권한은 위헌의 중심주의에 대한 이제 예외죠. 비상적 예외적. 자,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이제 의장이 직권으로 산정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비상적 예외적 의사절차에 해당한다. 자, 니은번. 자, 그런데 제적 과반수 의원이 이제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직권 산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자, 이거는 비상적 예외적 의사절차랑 좀 다른 거죠. 따라서 부진정이 아니라 진정 입법 부작위로 봤어요. 자, 디귿번. 직권 산정 지정 사유 제한하는 게 심의 필요권을 제한하는 건가? 직권 산정 권한은 이제 의장의 직권 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심의 필요권이 제한되려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의안이 되어야 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직권 산정 지정 사유 제한이 국회의원의 심의 필요권 제한은 아니다. 자, 리을번. 제적 과반수 요구 시 심사기관 지정하고 본회의 부의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데인지. 자, 우리 헌법상 이런 규정도 없고요. 자, 헌법 해석사 이런 도출되지 않는다 의무가. 자, 1025번. 자, 위원회의 의안 제출 권한이 있죠. 위원회는. 자,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고요. 자, 1026번. 자, 법률안에 대한 수정 동의 3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했어요. 자, 30명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것이 3자 패수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자격심사, 폐기된 의안에 본회의 부의. 자, 그리고 이렇게 수정 동의 할 때 30명 이상 찬성을 요한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 이제 50명이죠. 이거랑 같이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자, 1027번. 수정안에 대한 표결 순서인데요. 자, 우리 법상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이제 표결하고요. 자, 위원회 수정안보다 이제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된다. 자, 1028번. 자, 수정 동의 요건으로서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성 요구하는데요. 우리 법상. 자, 우리 법적 의견은 원안 심사 시 수정안 내용도 심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로 판단했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은 수정안과 원안의 취지와 취지 사이, 내용과 내용 사이, 내용과 취지 사이 관련성을 요구해서 좀 더 엄격하게 봤죠. 자, 우리 법적 의견은 완화해서 봤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029번. 자, 위원장은 이제 입법 예고 의무가 있죠. 자, 10일 이상 입법 예고해야 된다. 자, 1030번. 자,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자, 3자 패수라고 했죠. 3자 패수. 3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고요. 자,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자,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이제 본회의 부의할 때예요. 자, 1031번. 자, 본회의 위원회 의제에 다한 의안 동의 철회. 자, 이렇게
본회의위원회 의자가 되면 자, 의안에 대한 심사 권한이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거 동의에 대해 철회를 할 경우에는 자, 본회의와 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 자, 1032번. 자,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금에 증가하거나 세비목 설치할 수 없다고 했죠. 다만 삭감은 가능하다. 자, 1033번.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 동의. 자,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대해서도 이것도 위원회 중심주의에 대한 이해가 되죠. 따라서 좀 강화된 이제 다수결을 원한다. 따라서 제적 가관세 제출과 의결할 땐 제적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고요. 자, 1034번. 자, 이렇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이 되면 이제 180일 내에 심사를 해야 되고요.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제 바로 이제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자, 1035번. 자, 재정 정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아예 들어 없는 거죠. 자,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네, 의결로 공청회 청문회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축조 심사만은 생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다음 1036번. 자, 법률 위임 없이 행정 입법으로 자, 과세 요건 규정하는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인지 당연히 위반이죠. 네, 조세 법률주의는 이제 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자, 세금의 이제 종류와 세율 같은 걸 다 법으로 적어야 되는데 자, 그런 위임 없이 행정 입법으로 과세 요건 규정하면 당연히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다. 자, 1037번. 납세자의 세액 신고 의무 부과한 경우 자, 신고 의무에 관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연히 이것도 법률을 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 법률 정하지 않게 되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1038번. 조세 감면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한지 자, 조세 같은 경우는 서로 정가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어느 누구를 깎아주면 다른 누군가가 또 부담하게 되겠죠. 따라서 그 감면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1039번. 다만 이렇게 조세 우대 조치 같은 경우에는 또 입법자의 광범위한 이제 형성권이 인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그 평등주의 위반 여부 심사 기준 합리성 심사를 한다고 했고요. 자, 1040번.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중과세 대상으로 한 거. 자, 이거 명확성 원칙 요건 이제 조세 법률 명확주의 위배라고 했죠. 자, 고급 오락장용 너무 이제 추상적이다. 1041번이요. 자,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증여세 부과한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인지 자, 경제 실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실질적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된다. 자,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청산 및 부양 성격이라고 했죠. 자, 증여세는 무상 취득이고요. 자, 청산 및 부양에 무상 취득 성격이 없죠. 자,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고 했고요. 자, 1042번. 자, 유사 석유 제품 제조자와 석유 제품 제조자 동일 과세한 게 조세 평등주의 위반이냐? 예, 이것도 위반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유사 석유든 석유든 예, 교통에 제공되는 건 똑같은 거죠. 따라서 그 제공된 양에 따라 과세하는 건 평등주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봤고요. 자, 1043번. 자, 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는지. 자, 건강보험상 보험료는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 자, 그 주체도 다르다. 부가세도 다르다. 따라서 네,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건강보험상 보험료에 조세 법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1044번. 자, 재정 조달 방법을 조세 또는 부담금을 할지 입법적인 자유로운 선택권이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조세 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너무 남발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많이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자, 1045번. 자, 부담금에는 순수한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과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함께 가지는 경우에 그 징수 요건이 완화된다고 했죠. 자, 1046번. 자, 부담금의 공적 과제 실현은요. 자, 순수한 재정 조달 목적인 경우에는 그 지출 단계에서 이제 공적 과제가 실현되게 되죠. 자, 정책 실현 목적인 경우에는 그 부가 단계에서 일부나 또는 전부가 실현되게 된다.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1047번. 자, 조세 입법에서 영부세 주의를 따르는지. 자, 우리 헌법상 이게 영부세 주의를 따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 법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 법률 같은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이제 폐지되거나 그 전에는 계속 효력을 갖는 거죠. 따라서 영부세 주의를 따른다고 이제 해석하고요. 자, 1048번. 납세 의무의 중요한 사항도 자, 행정 입법에 이임할 수 있는지. 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거고요. 나머지 그 중요한 사항,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한 거죠. 자, 조세 법률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도 그 세부적 사항에 한해서 이제 행정 입법에 위임할 수 있다고 봤고요. 자, 1049번. 실효된 법률 조항을 자, 과세 근거로 삼는 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지. 자, 위반이죠.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이제 과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자, 조세 법률주의도 형사 법규랑 마찬가지로
자, 유추해석, 확정해석 이런 게 다 금지되죠. 자, 실행된 법률 조항을 해석을 통해서 과세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자, 1050번. 재정 사용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감시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헌법상 기본 권리냐? 자, 납세자의 권리라는 게 이제 헌법상 기본 권리 아니라고 했죠. 자, 이런 권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국회의 권한이죠. 재정 사용 타당성과 이제 합법성 감시하는 건 국회의 권한이다. 자, 1051번. 자, 예산상 조치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때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에요. 정부가 제출할 때는 자료 첨부 의무가 있죠. 비용 추계서랑 재원 조달 방안인데요. 자, 정부는 이제 국회의원과 다르게 이제 재원 조달 방안까지도 이제 제출해야 되죠. 자, 1052번. 자, 준예산 제도네요. 자, 회계연도까지 이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자, 우리 헌법에서 이제 준예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자, 기업권. 자, 준예산은 이제 법률, 헌법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비도 이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요. 자, 니은번. 자, 법률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 자, 1053번. 자, 예산에 대한 수정 동의는 50명 이상이라고 했죠. 자, 1054번. 자, 기간 내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자, 회계 연도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1055번. 자, 국회가 이제 예산안 삭감할 땐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삭감할 땐. 자, 증가하거나 이제 새 비목 설치할 때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나, 자, 삭감할 땐 필요하지 않다. 자, 1056번. 자, 세출 예산의 지출을 위해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자, 예산 비법률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상호 구속관계, 상호 불변관계에 있다. 따라서 예산만으로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자, 1057번. 자, 대통령이 예산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한지, 자,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하지만 자,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죠. 따라서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는 삭감만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뭐 추가 검정 예산 이런 걸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 1058번. 자, 정부의 예산안 제출. 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고, 이제 국회 의결은 30일 전까지 해야 된다. 자, 1059번. 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이제 정부가 수정하는 경우에요. 정부가 수정할 땐, 자, 국무회의에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얻은 다음에 이제 수정된 예산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1060번. 자, 국회 예산안 의결 행위가 헌법 소원 대상인지, 자, 예산안 의결은 국가 기관에게만 이제 구속된다고 했죠. 자,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고요. 자, 1061번. 자,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해에 거쳐서 이제 필요한 경비죠. 계속비라고 하죠. 이런 건 이제 연원을 정해서 이제 국회 의결을 얻어야 하고요. 1062번. 자, 정부가 국채 모집, 예산의 부담, 대계약 체결 시 자, 국회에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죠. 자,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의결을 받도록 했다. 자, 1063번. 자, 결산 심사 절차인데요. 자, 우선 이제 감사원이 검사를 거치고, 자,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이제 정부로 이송되고, 이제 정부가 이제 국회에 이제 결사를 제출하게 되고요. 국회에서는 이제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위를 거쳐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산이 이제 의결된다. 자, 1064번.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 감사위원 임명 시 자, 국회 동의 필요 없죠. 자, 1065번.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 없이 국무총리 서리 임명 사건이죠. 이거 국무총리 서리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 자, 우리 각하 의견이 5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각하 결정됐다. 자, 1066번.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위원 정족수 20인 이상이라고 했죠. 자, 20인 이상 들어가는 거, 자, 이출징, 김변, 이걸로 이렇게 요구하겠죠. 자, 출석 요구, 자, 징계 요구, 긴급 현안 질문, 자, 그리고 변경할 때, 의사일정 변경할 때 20인 이상의 정족수를 요한다. 자, 1067번. 대통령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자, 정부위원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 대통령에게는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회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자, 1068번. 자, 국회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 요구에 대통령이 기속되는지 단순한 해임 건의라고 했죠. 따라서 이런 해임 요구에 대통령이 기속되진 않는다. 자, 국회 대통령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수단이라고 했어요. 자, 유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데, 자, 이에 대통령이 기속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제를 기본적으로 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책임이 대통령이 지고 있다.
따라서 그 해임이라든지 자, 임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1069번. 자, 해임권은 이제 정치적 이유로도 가능하죠. 자, 이게 이제 탄핵과는 다른 점이고요. 자, 해임권이 정족수는 자, 3분의 1 발의에 이제 과반수 찬성을 요한다. 자, 1070번. 자, 탄핵 소추잖아요. 탄핵 소추 사유가 다수일 때 소추 사유별로 나누어 발의할지 여부. 자, 이건 다 의원들 자유에 속한다고 했죠. 자, 우리 국회의원들은 또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국회의 자율권도 인정되고. 따라서 소추 사유를 나눠서 발의할지 아니면 한 대 묶어서 발의할지 이건 다 의원들의 자유다. 자, 1071번. 자, 국회의장이 이렇게 탄핵 소추 사유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발의했는데 이걸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표결에 붙일 수 있냐?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의원들의 또 의사 권한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나눠서 분리할 수는 없다, 의장이. 자, 1072번. 자, 불문헌법 위배 행위도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자, 헌법에 위반되거나 이제 법률에 위반할 경우가 탄핵 사유죠. 자, 불문헌법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불문헌법 위배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자, 1073번. 자, 국회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자,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자,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통령, 정부, 아니 공직자에 대한 이제 권한으로서 어떤 다양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여러 권한을. 그 중에 이제 탄핵 소추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 국회에게 그런 재량이 주어져 있다. 자, 1074번. 자, 탄핵 심판 절차의 성격이에요. 탄핵 심판 절차는 자, 위법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규범적 심판 절차라고 하고요. 탄핵 소추 절차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견제 수사죠. 정치적 견제 수사니까 탄핵 소추 절차는 네, 국가기관 사이에 견제 성격이 있다. 다음. 자, 1075번이요.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헌법적 의무는 맞아요. 다만 자, 그 위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해하는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건 이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탄핵 소추 사유에 직무 수행의 불성실성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1076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국민 신체 안전 보호 의무. 자,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직접 구조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도출되지 않죠. 자, 1077번. 기억권. 자, 국무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는 제적 3분의 1 발의에 이제 제적 과반수 찬성이고요. 자,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역할이 좀 크니까 좀 더 가중돼 있죠. 자, 제적 과반수 발의에 제적 3분의 2 찬성을 요한다. 자, 1078번. 자,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 표결 전 반드시 토론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 규정이 없죠.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고요. 1079번. 자, 별도 조사를 이제 거치라는 이제 법도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별도 조사라든지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소추 의결했더라도 자, 위헌 위법은 아니다. 자, 1080번. 탄핵 소추안은요. 자, 그 발의안이 나오는 이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제 무기명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자, 법제사법위원회 이거 예,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조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고, 자, 1081번. 자, 헌법상 탄핵 소추 의결 받은 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이렇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는 자, 가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1082번. 자, 국정감사네요. 자, 국정감사는 재헌헌법에 있던 게 72년 유신헌법 때 폐지됐다가 현행 헌법에서 다시 부활했고요. 자,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 헌법에서 다시 신설됐다. 자, 국정감사, 국정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는 이제 반을 구성해서 이제 감사 조사하게 할 수 있죠. 자, 1084번. 자, 국회에서 이제 국가 기밀 사항 증언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국무원이 증언을 거부해야 되는데, 자, 증언을 거부하려면 이제 주무부 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소명이 이제 국회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제 국무총리 성명이 있어야 되죠. 자, 국무총리 성명이 이제 받지 못하면 이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자, 1085번이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 이외의 지자체예요. 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이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있어서도 국정감사의 대상은 이제 국가 위임 사무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한정돼 있고요. 자, 1086번. 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시행 시기인데요. 자,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죠. 국정조사는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된다. 4분의 1 들어간 것 중에 하나였죠. 이게 전국 속석임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정조사다. 자, 유제 1번. 국정감사 시기는 그래서 정기 이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고요. 다만 정기 기간 중에도 이제 본인의 의결이 있으면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다. 자, 유제 2번. 자, 국정조사 시행은 4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하고,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하죠. 국정조사는. 자, 1087번. 대통령령 등이 이제 재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자, 그럴 경우 이제 1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의무가 있고요. 자, 니은번. 대통령령 같은 경우 이제 입법 예고할 때에도 이제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 1088번. 자, 감사안에 대한 국회에 이제 감사를 요구할 수 있죠. 자, 특정 사안을 정해서 이제 감사원의 이제 업무에 속하는 것 중에 이제 특정 사안을 정해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자, 3개월 이내에 이제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자, 국회의 감사 기능을 이제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1089번. 자, 국회의 국방 및 외교 정책에 대한 동의권인데요. 자, 선전포고나 파견한 국군을 파견할 경우나 또 외국 군대에 국내에 주류할 때 이럴 때 이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자, 1090번. 자, 국회 자율권이네요. 자, 국회의 자율권의 근거는 권력 분리, 자, 의회주의로부터 찾는다고 했죠. 자, 전통적으로 예전 이제 군주가 이제 국회를 많이 탄압을 하다 보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율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자, 지금으로서 이제 행정부로부터 이제 국회가 탄압받는 거, 영향받는 거, 간섭받는 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자율권이 인정된다. 1091번. 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1092번. 자, 국회의 규칙 제정권. 자, 국회는 이제 법률 범위 안에서 자, 의사와 내부 규율에 대해서 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요. 1093번. 자, 교섭단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은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 아니다. 다만 우리 국회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자, 1094번. 자, 의장의 의사 진행 판단을 자, 헌법재판소가 존중해야 되는지, 자, 이런 국회의 의사 진행, 의사 일정 이런 거 다 자율권에 속하죠. 자, 자율권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이제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위헌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자, 1095번. 자, 의장석을 점거하고 조치 따르지 않은 자, 의원 징계 시 자,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냐? 자, 심사 필요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죠. 자, 1096번. 자, 모욕당한 의원이 징계 요구할 경우 찬성 의원 20인이 필요한지. 자, 이출진 김변의 그 징계 요구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다만 이건 이제 모욕당한 의원이에요. 자, 모욕당한 의원이 직접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렇게 찬성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자, 1097번. 자, 교사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의한 자, 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 행위가 자율권에 해당하는지. 자, 조직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자유이임에 대해서는 이제 예외가 되겠지만 자, 정당의 사실상의 좀 기속은 인정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회 내 조직 자율권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상임위원 개선 행위에 대한 권한 침해 심사할 때는 자율권 위배 심사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여부를 이렇게 심사하게 된다. 자, 1099번. 자, 국회의원의 사직 절차는요. 자, 회기 중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 의결을 요하고요. 자, 폐의 중 같은 경우에는 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자, 1100번. 자, 국회의원이 견임할 수 있는 직위, 자, 국무총리, 자, 국무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다. 자, 지자체장, 지방의 의원 이런 거 이제 견임할 수 없고요. 자, 1101번. 자, 의원의 정당 내부에 이제 사실상 강제는 허용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당 기속에 위반하는 자, 위원은 정당으로부터 제명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정당으로부터 제명 가능하다. 자, 정당의 의사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제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사실상 강제로서 허용된다고 봤고요. 다만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의원의 상임위, 사고임 하는 것도 이제 자유임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봤고요. 자, 자유임이 그래서 정당 지시에 기속되는 걸 이제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1102번. 자, 유권자가 정당 간의 의석 분포를 결정하는 권리, 자, 이게 국회 구성권이라고 한다면 이런 걸 갖는가 권리로서 갖는데 안 된다고 했죠. 자유임에 이제 반하게 되니까 자,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1103번이요. 자, 비례대표 의원 소속 정당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둘 수 있는지 현재 두고 있죠. 이런 걸. 탈당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 탈당할 때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현재 지금 두고 있고요. 1104번 자, 면책특권이네요. 면책특권으로 국회 내 책임도 면책되는지 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국회 내에 징계 책임은 가능하다. 1105번 자,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이 자,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지 자,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면책특권을 웬만하면 넓게 인정해 주려고 하죠. 따라서 허위라는 걸 모르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면책특권 대상이 되고요. 1106번 자, 면책특권 이 법적 성격을 인적처벌 조각 사유로 했죠. 따라서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요. 자, 1107번 자, 면책특권은 인적처벌 조각 사유예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배웠을 텐데 이제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위법성을 인정되죠. 따라서 교사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자, 1108번 자, 면책특권 대상은 이제 넓게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직무행위에 통상적으로 이제 부수하는 행위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봤고요. 따라서 이제 본회의 전에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도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 1109번 자, 국회의원의 정부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자, 이것도 이제 통상적인 부수 행위로서 면책특권 대상이 되고요. 1110번 면책의 효과가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되는지 당연히 적용되어야겠죠. 그 짧은 임기 기간 동안만 적용된다고 하면은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없겠죠. 따라서 면책 특권의 효과는 임기 만료 후에도 적용된다. 자, 1111번. 자, 불체포 특권이네요. 자,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하고요. 자, 회기 전 체포된 국회의원의 회기 중 석방 할 때 이제 국회 요구가 필요하죠. 자, 석방 요구도 4분의 1 정족서 요구하는 거죠. 정보 속성인 중에 하나가 이제 석방 요구인데요. 다만 이제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1112번. 자, 회기 중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할 수 있는지 단순히 이게 불체포 특권이죠. 자, 불수사 특권이나 불기소 특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회기 중 유죄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 자, 간혹 많이 뉴스에 나오죠. 이렇게 회기 중 의원들 이렇게 쇠고랑 치고 들어가는 거. 다음 1113번. 자, 회의장 안에서 현행범인 자, 국회의원이에요. 자, 의원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1114번. 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을 하려면 일단 관할법원 판사는 정부를 한번 거쳐야죠. 자, 정부에 제출해야 되고 정부가 이제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자, 1115번. 자,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네요. 이거 3자 패스의 그 자죠. 자, 자격심사 청구할 땐 30인 이상 요구가 있어야 되고요. 자, 석방 요구는 제적이요 4분의 1 이상이라고 했고요. 자, 1116번. 자, 의원이 당선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을 사직하도록 한 게 공무사진권 침해냐? 자,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의원의 직무 점령성, 직무 공정성과 또 대학교 다니는 이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이런 걸 이제 보장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직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자, 1117번. 자, 대통령이네요.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선인 결정은 이제 선거가도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되죠. 자, 1118번. 자, 국회의원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는지 동점자가 나온 경우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자, 이때 제적 과반수 투표에 출석에 다수표를 얻은 자를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고요. 1119번.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으로 국내 거주를 요하는지 국내 거주는 헌법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죠. 자,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법률상 이게 정하라고 했으니까 법률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공직선거법이 국내 거주 요건도 추가하고 있다. 자, 다음 이제 1120번. 대통령 임기 개시는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대통령의 임기 개시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음날 0시를 이렇게 목 박아 놓고 있죠. 자, 거리로 인한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 결정 시부터 이제 5년으로 한다. 잔임 기간이 아니라 이제 5년이죠. 1121번. 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를 의미하는지. 자,
법적 책임, 모든 법적 책임 면제는 아니죠. 민사상이라든지 행정상이지 탄핵 책임도 가능하죠. 탄핵. 다음 1122번. 대통령 재직 중 내란, 외환, 이해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법률상 이게 장애 사유죠. 소추 장애 사유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봤다. 1123번.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 규정이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인지,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라고 했어요. 헌법 수호할 의무라든지, 국가 보위할 의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 이런 게 다 취임 선서 의무에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다른 이제 헌법 규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선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이다. 1124번. 대통령 후임자 선거인데요. 후임자 선거는 임기 만료, 거리된 경우, 자격 상실된 경우, 후임자 선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후임자 선거는 거리된 경우죠. 거리된 경우는 재직 중인 게 아닌 거죠. 권한 대행은 대통령 사고 시에요. 사고는 재직 중이긴 하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죠. 이럴 경우는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1125번. 그래서 대통령 해외 순방은 사고죠. 대통령 사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이제 권한 대행이 되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이제 주재해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서 의결하게 되면 이게 위법은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1126번. 대통령의 긴급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 심사 가능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죠. 긴급 권한은요. 다만 이제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는 이제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사법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봤고요. 1127번. 긴급 조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인데요. 이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르게 봤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긴급 조치가 국회의 승인이라든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법률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봤고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건 법률상 효력을 가진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야 된다고 봤고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다르게 봤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1128번. 긴급 명령권의 요건. 이거는 교불로 외우라고 했죠.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긴급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및 명령권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응으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이럴 때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다. 1130번. 사전 예방적으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사전 예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죠. 위기에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현실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따라서 사전 예방적으로 할 수 없고요.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 목적을 위해서 긴급재정 경제명령을 발할 수 없다. 적극적 목적도 안 된다고 했어요. 소극적 목적으로 해야 된다. 현상유지죠.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131번. 헌법 76조의 요건에 부합하는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과잉금지 원칙 준수한 것인지 준수한 것이 되는 것이죠. 위에서 봤듯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요건을 다 갖추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 준수한 것이 된다. 1132번.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 효력 상실 시기는요. 승인을 얻지 못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죠. 우리 헌법이. 1133번. 계엄이네요.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할 의무가 있죠. 폐해 중에는 집회를 요구하게 된다. 니은번.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이제 대통령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죠. 해제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제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제 해제하여야 하고요. 1134번. 비상계엄 시행 중 국회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국회 권한에 특별 조치를 할 수 없어요.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정부랑 법원이죠. 영언 정법으로 외우라고 했죠. 영장 중이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제휴,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언 정법. 그래서 비상계엄이에요. 비상계엄 시험 중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영언 정법이고요. 우리 계엄법에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제 단체 행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1136번.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가 허용되는지. 재신임, 국민투표, 요거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죠. 사안에 관한 것이에요. 인물에 관한 게 아니라.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신임과 더불어 정책에 함께 하는 것도 안 된다 했고요. 1137번. 따라서 대통령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한한 것만으로도 헌법소 의무 위반이라고 했죠. 1138번.
자, 국민투표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허용되지 않는지. 자, 그렇죠. 헌법 명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의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직접 민주제 같은 요건은 있으려면 이제 헌법에 명문이 규정되어야 한다. 1139번. 자,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자,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이 이제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본인의 이제 정치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제 무기로 할 수 있죠. 남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140번. 자, 국민에게 국민투표에 해부할 걸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자, 국민투표에 해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죠. 이건 재량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부의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75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행사 가능한 기본권이고요. 따라서 우리 헌법상 이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이제 대통령에게 임의적인 국민투표 발의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